뭐 여행 많이 가시는 네. 이제 일본. 이거 일본은 사실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뭐 비슷하다는 게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일본 그러면 생각나는 게 섬이잖아요. 네, 섬. 대한민국도 전기로 따지면 섬이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혼자 써야 되는 건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급률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그 국경 안에서 발생하는 그걸로 에너지를 얼마나 자급해. 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11.2% 정도. 11.2% 낮은 거 아닌가요? 좀 낮죠. 굉장히? 원래는 이거보다 좀 더 높았어요. 네. 높았는데 이제 쭉 낮아진 게 뭐냐면 이제 10년도 더 됐네 벌써. 2011년에 이제 벌어졌던 그 동일본 대지진. 이때 이제 뭐 후쿠시마 원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네. 문제들이 생겼죠. 그러면서 한 순간에 원자력 발전소 문을 다 닫았어요. 네. 예, 일단 점검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대량의 천연가스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갭을 이제 메꿔왔던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가스 화력, 석탄 화력 이런 다 합해서 일단 화력 발전소가 75%, 와.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4.3%. 이게 정말 많이 줄었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두 자리 숫자를 넘어섰는데 네네. 확 줄었던 거고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이런 게 한 20% 정도. 의외로 높죠. 그래도 높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1960년대, 70년대부터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은 이제 석유, 석탄, 가스 네. 이런 화석 에너지를 전적으로 다 수입하고 있다. 이거 과연 가능한가 앞으로도 이런 고민을 오래 했던 나라가 이제 일본입니다. 사실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뭐 으르렁거리긴 하지만 네. 속마음은 사실 똑같아. 나도 똑같아.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보면은.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에너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한 뭐 20% 정도 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쭉 이제 셧다운 되면서 네. 한때는 6%까지 낮아졌다가 아. 예, 지금은 이제 11% 정도까지 다시 올라온 거죠,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 이렇게 올라온 것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재가동된 게 되게 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도 많이 했지만 일본의 자급률이라는 게 11%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은 몇 퍼센트냐? 92%. 야. 그다음에 프랑스 52%. 아. 영국 68%. 아, 진짜 높네. 이렇게 높죠. 비교해보니까 엄청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든 빨리 올려야 되는 방안을 네.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걸 아껴 쓰자. 일본 친구들 특징이 또 이렇게 아껴 쓰는 거 잘하잖아요, 보면. 아이, 그래서 네네. 70년부터 이제 에너지 효율을 올리는데 제일 많은 공을 들인 게 이제 일본이에요. 야. 그러니까 일본 같은 나라는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 게 뭐 하자. 네. 그러면 그냥 합니다. 끝까지. 너희들 왜 그러고 있냐라는 말 나올 때까지 에너지 효율이 저 끝까지 치달을 때까지. 예, 그러니까 네. 1970년대 이제 오일 쇼크가 발생했을 때부터 네.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한 50년 동안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제일 꾸준히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데 뭔가 짠하다, 짠. 짠하죠, 쥐어 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도 많이 쫓아왔어요. 네. 예, 그 이제 그런 나라가 일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 네. 예. 그러면은 요즘에 유가 상승이 되니까 일본도 힘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네. 뭐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힘들어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수입되는 에너지를 줄이자. 그러면 네. 뭘로 메꿔야지? 결국은 이제 재생에너지. 네. 그리고 원자력 네. 이제 이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일본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한 36%에서 38% 정도까지 높이자. 지금 한 20% 정도니까 한 두 배 네. 가까이 높여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자리 숫자에서 지금 두 자리 숫자로 이제 막 올라오는 이런 상황인데 네. 옛날처럼 이제 한 22% 정도 수준까지는 다시 올려놓겠다.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가 한 4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원자력이 한 20% 정도 수준 유지하면은 전체 3분의 2 정도는 이제 비교적 안정적인 네네. 에너지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일본의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가동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한 10개 정도가 네. 지금 이제 가동이 돼 있고요. 네. 나머지 발전소들도 단계적으로 가동을 해서 내년에 7개. 전체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발전소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17개 정도가 이제 가동이 되는 네.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불안해요. 예. 근데 네, 이제 이번에 땅은.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으니까 네. 일본 친구들이 이제 정말 그 동안에 이제 사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10년 동안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모자란 건 또 했으니까 일단은 뭐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네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제 원자력은 원자력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또 놀려보자라고 이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재생에너지가 태양광이 제일 많아요. 태양광. 예, 태양광이 제일 많은 편인데 일본은 정부 예상으로 보면 2030년 정도 되면 태양광이 이제 전체 발전에서 가장 저렴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아니 일본 여행에도 잘 못 본 것 같은데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패널 잘 못 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그건 대충 보셔서 그렇고 잘 이렇게 전국을 훑어보면 태양광 발전 용량,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용량을 따져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3위예요. 3위, 높네요. 1 전체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 1위는 중국, 2위가 미국, 미국. 3위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전체 발전 용량이 일본이 세계 3위다라고 하면 사실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전 궁금한 게 네. 바람은 그러니까 풍력은 지금 지형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태양은 안 받나요? 받아요. 받아요? 네. 태양도 품질이 있어요. 품질. 그래서 태양광이 일단은 우리도 한여름에 쨍쨍하는 네. 이런 거가 이제 중요하듯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적도 주변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북아프리카, 네. 뭐 모로코, 알제리 이런 지역이 세계에서 태양의 그 발전 효율이 제일 좋은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이런 거 많으면 아무래도 산란되니까 안 좋아요. 아 근데 방금 1위가 중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깔아놓은 거죠. 용량 많이 깔아놨다고. 많이 깔아놓은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대륙이 크니까. 네. 중국이 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도시 이런 데는 하기 힘들지만 네. 저 서부라든지 네.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날씨 맑고 사진 찍어놓으면 달력 사진 되는 동네들 많잖아요. 네. 이런 지역에 이제 대규모로 많이 깔아놓은 거죠.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지금 중국으로 얘기 넘어가 볼까요? 중국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미세먼지에 많이 당해가지고 네. 중국은 전력 생산을 다 이제 석탄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 이제 전체 발전 용량, 이제 시설 용량으로 따지면 네. 화력 발전소가 한 60%. 많네요, 그래도. 그렇죠. 많죠. 네. 3분의 1 정도 되고 네. 수력도 많습니다. 수력? 예, 수력이 한 17% 정도 되고 네. 풍력이 13%, 네. 태양광이 12%. 그다음에 우리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중국에서 전체 원자력 발전이 이거 시설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2.3%. 어머? 예. 이거 좀 의외다. 의외죠. 예. 예. 이거 왜냐면 중국이란 나라가 원체 거대하고 예. 사용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아. 근데 중국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짓기 시작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중국 같은 나라는 외국 기술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다 지어주는 거 별로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기술로 자기가 지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열심히 짓기 시작을 한 상태예요. 그럼 원자력 비율이 계속 높아지겠네요. 근데 높아질지 안 높아질지 봐야 돼요. 왜냐면은 원자력 발전이 많아지는데 네. 그거보다 전체 전력 사용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뭐야? 예. 야, 그렇구나. 분모가 커지는데 분자도 같이 커지는 아,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아마 네.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원자력 비중도 높아질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이제 한국 분들이 제일 놀라시는 게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가 25%다. 네, 높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헷갈리시는데 시설 용량이에요. 시설 용량. 시설 용량?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화력 발전소, 뭐 가스 네. 화력 발전소 이러면 내가 100을 생산할 수 있어. 네. 그러면 내가 이거 웬만하면 거의 다 100 생산해요. 네. 근데 태양광은 하루에 몇 시간 돌릴 수 있을까요? 태양광은 딱 해가 떠 있는 데만 돌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루에 뭐 10시간? 요즘 이제 겨울철 같으면은 뭐 3분의 1, 8시간 음. 정도 뭐 이렇게 된다 생각할 수 네네. 있죠. 10시간 뭐. 그러니까 전체가 시설 용량이 100이지만 네. 태양광에서 만들 수 있는 거는 깎아서 절반만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풍력도 그만큼 깎아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 이제 실제로 발전되는 양으로만 따져보면 석탄 63%, 네. 수력이 17%, 재생에너지는 한 11% 정도니까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생산된다라고 이제 네.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이 재생에너지 그리고 수력 발전 이런 걸 많이 밀어붙여가지고 수력하고 재생에너지 합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전력 생산의 한 30%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중국 의외로 지금 재생에너지에 약간 진심인 느낌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1도 관심 없어라고 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에 쌓여 그렇죠. 있었군요. 예,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이런 거 네. 쭉 읽어보면 아주 일관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재생에너지가 싸니까 뭐 많이 쓰겠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거보다는 중국은 이제 국가 안보의 차원으로 반주해요. 그러면은 중국 내부에서 지금 뭐 석유나 네. 가스 이런 게 잘 없죠, 중국. 중국이 이제 많이 나지만 네. 원체 쓰는 게 많으니까 수입을 해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석유 같은 경우는 많은 석유를 이제 오랫동안 중동 지역,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이런 데 사왔는데 다 그 싱가포르 앞바다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좁은 지역을 통해서 이제 중국의 상해나 이런 지역까지 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싱가포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맘만 먹으면 거기를 이제 틀어 막으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랑 사이가 좋았을 때는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네. 뭐 2018년부터 이제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네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자국 내에서. 자국 내에서 있는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쓰자. 네네. 그리고 이제 원자력도 많이 쓰자. 뭐 이런 것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뭐 땅은 넓고 빈 땅도 많으니까 그래서 태양광, 풍력 이런 거 많이 쓰는 거죠. 네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의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깔아라. 네. 라는 것도 되게 많고 보조금도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태양광 패널 시장은 옛날에는 뭐 미국, 독일도 꽤 많았는데 네. 지금은 다 전멸됐어요. 오. 그래서 지금 중국제가 거의 뭐 압도적이고 유일하게 우리나라 이제 한화 네. 쪽이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거의 유일한 업체일 거예요. 중국 사진 한번 봤는데 네. 산 전체가 태양광 패널로 쌓여 그렇죠. 있는 거. 대륙의 이제 스케일이죠.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또 중국도 한다면 또 그런 식으로 네. 하다 보니까 중국은 특히나 이제 중앙 정부에서 몇 퍼센트 그러면은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한 지방 정부와 네. 그렇지 못한 지방 정부는 그 다음에부터 대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불을 켜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달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25%이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이죠. 네네. 근데 중국 근접에 지금 네. 러시아. 그렇죠. 러시아랑은 사이가 그래도 좋아서 네. 러시아에서 많이 수입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가까이 있고 네. 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고 네. 예, 뭐 시베리아 이런 데 석유도 많이 나고 가스도 많이 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필요한 것들은 러시아에서 많이 들어오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비교적 최근까지 그 양이 되게 적었어요.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늘어나고는 있는데 네. 이 두 나라가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은 이제 끌끈한 이제 불호 뭐 이제 불호. 뭐 그러지만 언제나도 이제 뒤통수 칠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네네.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대해서 가스 공급 확대를 사실 몇 차례 요청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이 그 동안에 이제 뭐 제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요청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고 네. 주로 이제 유럽 친구들한테 열심히 세일즈를 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생산하는 천연가스의 70%는 다 어디로 가냐면 서쪽 유럽으로 가요. 네. 왜 유럽으로 갈까요? 일단은 뭐 파이프라인이 이미 있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고객들은 좋은 고객이에요. 비싸게 사주나요? 비싸게 사주고 어. 대금 결제 확실하게 유로나 달러로 해주고. 중국은 그렇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막 그 외상 거래, 그다음에 가격 후려치고, 네네. 그다음에 위안화 결제한데 뭔가 비즈니스 하기가 네네. 까다로운 상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수한 우량 고객 이제 유럽에 집중을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 정도 네. 최근에 파이프라인 깔아가지고 이제 가기 시작을 했는데 전쟁이 나니까 유럽에 이제 안 사, 뭐 우리도 안 팔어, 그리고 딱 끊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가스가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은 이제 분들이 그러면 중국으로 돌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가스는 파이프라인이 없으면 못 가요. 중국에는 파이프라인이 안 깔려져 있어요. 깔려 있는데 그 가스 이미 깔려 있는 용량은 100% 다 가고 있다 보니까 네. 더 이상 이제 집어넣을 수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요즘에 러시아 여행 다니는 분들은 더워 죽겠다는 말 많이 하세요. 더워 죽겠다? 예, 난방을 얼마나 세게 틀었는지. 가스가 넘쳐나니까 이 러시아 안에서는 이제 가스 가격이 거의 바닥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틀어놓고 그냥 창문 열고 더우면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재생에너지를 왜 이제 안보적인 차원이냐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옆에 러시아에서 석유와 가스를 저렴하게 많이 들여올 수 있지만 중국 정부는 항상 경계를 해요. 네. 이걸 늘리면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그리고 이제 원자력 이런 쪽을 밸런스를 맞추려고 네네. 노력들을 많이 하는 거죠. 네네. 지금 이렇게 여러 나라를 함께 살펴봤는데 좀 거의 다 비슷하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네요. 나라는 뭐 되게 우리가 뭐 석유나면 좋겠어. 당군 할아버지가 털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 뭐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아니 뭐 사실 당군 할아버지는 별로 죄가 없으세요. 그치, 죄는 없죠.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은 쪽은 저 북쪽 만주 쪽이잖아요. 거기는 대경 유전, 다칭 유전이라고 해서 큰 유전이 있어요. 땅 밑에. 그래요? 예, 이제 후손들이 잘못해서 이제 그러긴 한데 이제 보통 화석 에너지는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지역 편제성이라고 그러죠. 네. 특정 지역에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들은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이에서 갭을 어떻게 메꾸고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들은 이제 다들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인류 공통의 과제인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를 배출을 줄여야 네. 된다. 예, 이런 압력도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네. 사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은 이제 천연가스로 대표되는 좀 비교적 깨끗한 천연가스 많이 쓰면 가격도 네. 저렴하고 시간도 좀 벌고 그럼 좋을 것 같아라고 했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2020년, 뭐 19년 이럴 때 어디 강의하면 네. 천연가스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계속 바닥입니다. 오르지 않아요라고 했는데 한 20배 가까이 올랐죠 이제 보면. 네네. 그러니까 즉 많은 국가들이 생각하는 거죠. 화석 에너지라는 것들은 결국
이 국제 정세 흐름에 맞춰서 엄청난 이 변동성이 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에너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국내에 보유를 하자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니, 들어보니까 각국 나라마다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냐에 따라서 네. 엄청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맨날 이야기하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안 나죠. 네, 사실 그 동안에는 몇 방울 나다가 네. 이제 동해 이제 유전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네네. 예. 아니 기름이 얼마나 안 나면 예. 코에 기름 나는 애들한테 야, 니 코 기름 많이 난다 막 이러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제 한이 맺혀 있는 나라인데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비싸고 없으면 아껴야죠. 아, 또 아껴요? 예, 일단은 아끼고 절약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에어컨, 네. 에어컨 같은 경우 세계에서 전기를 제일 적게 먹어요. 1등급.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기준이 높아집니다. 네. 1등급 받으려면 가전업체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가급적이면 사용량 자체도 줄이고. 근데 이제 이거와 더불어서 중요한 거는 뭐냐? 외부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 의존도를 좀 의존도가 줄여야겠죠? 줄이고 이런 거에 별로 없는 재생에너지 그리고 이제 원자력 이런 쪽들을 적당히 조화를 맞추면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좋을 때는 에너지 펑펑 쓰다가 없을 때는 또 벌벌 떨고 이러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데 이제 네.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전 전기 만들 때는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석탄도 있고 석유도 있고 가스도 있고 수력도 있고 어떨 때 보면 막 수력 발전 보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야 저렇게 비싼 걸 왜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씩 따져보면 다 쓸모가 있어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섞는 거를 이제 우리가 전원 믹스, 뭐 에너지 믹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섞는데 우리도 뭐 폭탄주도 섞어 먹잖아요. 네네. 최적 비율을 맞추는 것처럼 에너지, 뭐 전력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상황에 맞춰서 냉정하게 어떻게 섞어야 되나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편견이 없어야 돼요. 이거를 술에 비유하시다니.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말하면 이제 원자력은 나쁘고 재생에너지는 좋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좋지만 바람 안 불고 그 다음에 비 내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를테면 온실가스가 펑펑 나는 석탄이나 가스를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원자력을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상황에서 뭐가 좋을지 각 에너지원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쭉 잘 지켜보고 거기에 맞는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네. 약점들은 서로 이렇게 커버해 줄 수 있도록 가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랑 이제 대기오염 물질도 이제 줄어야 되는 거고. 숙제가 도대체 몇 가지입니까? 아, 그러네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도 네. 아끼려는 노력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일단 겨울철 되면 일단은 아껴 쓰는 게 사실 상책이에요. 그래서 뭐 저도 몇 번 트라이를 해봤는데 한 10% 정도는 10%? 예, 10% 정도는 좀 마음 다부지게 먹고 네. 예, 노력을 하면 이제 10%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일단 내복 입으세요. 일단 내복입니다. 일단은 내복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다땡땡 업소에 가시면 네네. 있는 방한용품이라고 잔뜩 나와 있잖아요. 네. 문풍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렇게까지. 예, 이런 거 하면 사실 정말 10%는 금방 줄어요. 근데 이제 가게에서 줄일 수 있는 이 10%는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또 국가 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것들은 또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원자력으로 가야 돼, 재생에너지로 가야 돼, 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해요. 다 가야 됩니다. 다 손잡고 네.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라는 어떤 그러한 단어들을 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죠? 아니 에너지가 안 나는. 에너지가 안 나는데 또 에너지는 또 많이 쓰면서 많이 쓰는. 그걸로 물건 만들어서 전 세계 물건을 팔아서 수출하는. 선진국이 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수요도 많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미국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뭐 독일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참조는 하지만 네.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한국식 모델, 한국에 제일 맞는 적절한 에너지 믹스, 전원 믹스가 뭔지를 고민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 전에 아낄 수 있는 건 아끼고